해드린 대로 긴급 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이 공익 제보를 하셨어요. 조명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고성호 TV 처음이신데 짧게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방송을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조명현님의 공익 제보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굉장히 사정이 힘들다는 거를 근데 다 짐작을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후원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들을 우리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알고 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해드릴 때 알아보니까 그때까지는 후원을 안 받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진정성에 또 한 번씩 다들 좀 울컥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후원 계좌를 여셨나요? 네, 제가 원래 이 제보의 그 저만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게 사실이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 제보를 돈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아하, 그게 예.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이 사실만 갖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해서 네. 제가 후원을 계속 거절한 상태였는데 네. 계속 이제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따로 연락을 계속 주셨고요. 네. 물론 이제 고성국 TV 쪽에서도 연락을 수차례 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절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분들의 그 성의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네. 후원 도와주시는 거를 제가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그래서 우체국으로 돼 있는 그 계좌번호하고 예금주 조명현 이렇게 돼 있는 계좌 지금 올려놓고 방송하겠습니다. 또 댓글창에도 고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요. 그 돈 때문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일부분이시긴 하겠지만 네. 돈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 책도 돈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감수를 하고 있다고 각오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거를 듣는 이제 저희 아내나 가족들한테는 큰 상처라서 네. 제가 그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 당연히 속 많이 상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긴 예.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섰으니까 네. 일정 부분은 제가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로 남아서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네.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 결혼을 해서 아내만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이는 아직 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부인하고 우리 조명현님 두 분이 지금 모든 어려움을 이제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네. 그 공익 제보 후에 네. 그 살던 곳도 옮기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지금 보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익제보한 후에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제 집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거기다가 이 제보를 하게 되면은 저라는 게 특정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상황에서 이제 집을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좀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혹시? 처음 제보를 했을 때 배소연 씨나 이재명 지사 측 그때 당시 지사죠. 지사 측에서 연락이 좀 왔었고요. 네. 네, 그걸 다시 이제 제보를 다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나서질 않았으니까 네, 따로 연락은 받지는 못했다가 이번에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회견장 앞에서 이제 이재명 측근하고 좀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네. 무섭게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 솔직히 그 이재명 관련으로는 그 가까운 관계자들 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한 상황 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주위에는 이 조폭들이 있다는 얘기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실제 조폭이었던 사람과 또 연루가 돼 있는 정황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툼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전개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이재명을 향해서 공익 제보를 하신 거니까 네. 그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때부터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네. 있으니까 예. 네. 여러 사건들 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저는 피부에 와닿는 일이죠. 모든 게. 예. 예. 네, 걱정도 되고 네. 네, 저도 전데 이제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어디서 생활하시는지 어떤 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세요? 일단 이사를 올 때는 저희가 이제 무리하게 조금 이사를 안전한 곳을 좀 찾아서 무리하게 이사를 좀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 신변 보호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여기도 지금 경찰관이 같이 왔습니까? 아, 그 정도로 밀착 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워치 받고 네, 그 정도로 그래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하고 나서 나오는 거 말고는 밖에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네네. 내내 네, 나갈 집 수가 안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업을 못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네, 일단 공익제보 하고 나서는 제가 이 내부구벌자라는 낙인이 생겨서 네. 다른 데에 가서 뭐 취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었던 그 개통이나 이런 일은 전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할 수가 네. 없었고 네. 방송 나왔던 대로 야간 택배 일 하다가 그마저 조금 이제 다쳐가지고 지금 아예 못하는 상태입니다. 야간 택배 무거운 거 들다가 저기 어디 허리를 다치셨습니까? 등 근육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 좀 다쳐서 네, 예. 지금 무거운 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드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이게 택배도 다 그거 올해 이렇게 요령을 익힌 분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젊으니까 내가 이 정도 못 들겠냐. 그래서 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네, 저한테는 절박한 일이었으니까 생계 문제였으니까요. 그럼 지금 어떠세요? 저 건강 상태는요?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은 다니시고요? 네,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런 이유로 지금 부인과 두 분이 거의 집에 안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병원만 다니고 다른 생업은 하지 못하는 상태고 너무 억울한 여러 가지 공격과 그 비방과 이런 것 때문에 왜 공익 제보를 하게 됐는지를 지금 책으로 쓰고 있으시고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런 인신 공격들을 지금 두 분이 그냥 고스란히 그걸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경찰이 신변 안전 보호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24시간 같이 다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저기 스마트워치요? 네. 예, 이래서 이제 위치 확인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요청하면은 이제 같이 동행은 해주시겠죠? 네, 필요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협조는 그렇게 구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우리 조명현님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 국회 참고인 채택됐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어요. 나간다는 마음 먹기도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가려고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직 당대표고 국회의원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잘못된 부분, 뭐 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때 국감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국감 채택됐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되고 나서는 제가 조금 많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보 때도 걱정 많이 했는데 이때도 그만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가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만약에 나가셨다면 뭐 다 생중계가 됐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던 부분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공익신고자로 살다 보니까
공익신고자들 삶이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 말고도 공익신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먹었었는데 네, 근데 결국엔 무산됐죠. 네. 그래서 무산된 다음 날인가요? 네. 그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때 그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가 네. 무산되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게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무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은 좌절이었죠, 저한테는. 네. 어렵게 마음 먹었고 네.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신청이 됐다고 했을 때는 서류로 왔어요. 참고인 출석하라고. 아하, 예. 근데 무산됐을 때는 그 전화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 와서 네.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물어봤거든요. 네. 정말 못 나가는 거냐니까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좌절했습니다. 참. 하여튼 이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우리 이 국민이 정말 어려운 이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이 본 거 얘기하고 아는 거 얘기하겠다.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 내가 상상으로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내가 본 것만 얘기하고 들은 것만 얘기하고 증거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 네. 그것조차 국민들한테 전해주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국민들이 믿음을 줄 수 있겠나요? 아이고 참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조명현님 그 후원 계좌를 저희가 열어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요리생 쿠키님이 우체국 계좌로 후원하겠습니다 하시고 희정김님이 제보자님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마성경님이 제보자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예, 슈퍼챗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오늘은 슈퍼챗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슈퍼챗 하시는 그 돈을 우리 조명현님의 그 우체국 계좌로 넣어주십시오. 예.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슈퍼챗 하지 마시고 그걸 보태서 조명현님의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면 약간의 뭐 그런 그 지원이 국가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들었긴 했어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아보긴 했었는데. 네. 언론에 나온 대로 제가 긴급구조금 9개월 만에 받은 거 이외에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9개월 동안 하나도 지원이 없었습니까? 네, 전혀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지원은 없었고요. 예. 경찰의 신변보호만 그쪽에 권익위에서 요청을 경찰 쪽에 해서 그때 받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명현님의 현실이 이렇거든요. 조명현님의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밖에는 사실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 그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명현님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건 내용과 관련된 말씀 좀 편하게 한두 가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건 자체는 그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법화 유용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건 내용만 사건 제목만 보면 김혜경이 주범인 것처럼 돼 있는데 네. 그건 상식적으로도 이재명이 주범이지 어떻게 김혜경이 주범이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했던 부분도 이재명 당대표가 주범이라고 제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뭐 지금 한참 방송에 나왔듯이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가 매일 먹었었고요 시사 시절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빵이 눅눅하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원래 야채를 좀 더 넣어서 새로 그걸 할 수 있냐 해서 그 샌드위치 가게 가서 제가 직접 가서 그거를 요구를 해서 없던 메뉴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네. 그렇게 해서 매일 먹고 피드백도 저희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 자체가 한 달에 되면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그거를 세금으로 다 충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묵인을 해서 수용을 해서
결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업무를 할 때 제 업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어요. 터치하지 않았어요. 예. 배소연 씨는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아하. 공무원들 자체가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묵인이나 승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주범은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네. 라고 이제 우리 조명현님은 확신을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네. 예,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 언론에 가장 보도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샴푸 때문에 뭐 저기 압구정동까지 네, 맞습니다. 수원에서 네. 수원이 근무하는 데잖아요. 네,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통 머리 헤어를 할 때 예, 미용실 원장님을 공간으로 불러서 했었어요. 네. 출장을 불러서 했었는데 네, 네. 그때 당시 둘이만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랑 네. 미용실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이 샴푸를 추천을 해주셨나 봐요. 그거를 예. 듣고 이재명 지사가 수행비서팀한테 전달을 하고 네,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걸 구해오라 해서 어. 제가 청담동까지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몇 차례나 그러셨어요? 당시에는 그 한 차례였었고요. 예. 네, 네. 그리고 그게 부족하게 되면 다시 사가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결제할 때는 우리 조명현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까? 네, 법인카드로 사용이 안 돼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한 후에 그 영수증을 비서실에 갖다 주면 비서실 그 직원이 공무원이 저한테 개인 계좌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서실 직원도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법인카드 유용을 하는데 맞으면은 이게 돌려치기 하듯이 지금 이렇게 네, 하고 네. 있다는 그걸 다 알고서 묵인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내줄 네, 정도니까. 영수증 갖다 주고 나서 뭐 어떠한 질문이나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의 질문은 없었고요. 네. 제가 갖다 주니까 그 영수증 하고 금액 부분을 하루 정도 후에 넣어줬습니다. 네. 또 지금 그 처음에 이제 공익 제보가 시작될 무렵에 주로 언급됐던 거 대선 때 얘기됐던 게 네, 뭐 저기 초밥 10인분 뭐 불고기 막 이렇게 좀 많잖아요, 양이.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겁니까, 상황이? 보통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음식을 김혜경 씨가 배소연 씨한테 얘기를 하면 네. 그거 갖고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 전에는 그 미리 가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놓고요. 음식은 이제 오후에 가져갈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오면 개인 카드로 마찬가지로 긁어놓고 나중에 그 카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이렇게 날짜 정해서 법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제 개인 카드 취소하고 네. 다시 이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영수증만 그 공무원들한테 주면 그걸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 양이 두 사람이 먹을 양이 넘잖아요, 훨씬. 네, 한 번 가지고 올라갈 때 보통 제 기억으로 6인분 이상 올라갔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음식이랑 그 샌드위치 이재명 당시 지사가 먹었던 샌드위치와 별도로 따로 샌드위치도 최소 6인분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과일도 금액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한 3-40만 원어치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한꺼번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도지사 관사는 수원에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김혜경이 사는 집은 순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회, 네. 분당. 네. 예. 그러면 그런 음식들은 다 순회 쪽으로 갔습니까? 네, 순회 자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두 사람이 3인분씩 배가 터지도록 먹은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뭘 하고 계속 그랬다는 뜻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부분만 사실만 갖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무슨 속옷까지 뭘 심부름을 시켰다는데, 네. 예, 그건 이제 우리 정말 젊은 청년으로서 하시기 어려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보도가 된 거니까, 네. 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이재명 지사가 주로 자택을 많이 가지는 않고요. 예.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와이셔츠라든가 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속옷, 그다음 양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 저희가 전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속옷까지 이제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이 공간에서 같이 지낸 게 아닙니까? 공간에서는 같이 지냈다면 그런 일은 네. 당연히 김혜경 아내인 김혜경이 했겠죠. 네, 그 김혜경 씨는 가끔 왔었습니다. 공간에. 아, 가끔. 공간에. 네. 가끔 와가지고 지내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고요. 아, 대부분의 시간은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지냈습니다. 공간에서. 그래요? 네. 그 공간하고 순회동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차로 가본 적 있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략 제가 시간을 보니까 막히지 않는 시간에는 그래도 1시간가량 걸리더라고요. 네, 예. 1시간가량 걸리는 막힐 때는 거리라서 1시간 반. 네, 그 정도 걸린다고 경기도 생각합니다. 분당 순회하고 수원이니까 뭐 길이 아주 옆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끔 갈 정도의 그런 먼 길도 아니에요. 뭐 대부분 서울 시민들 출퇴근 하루에 1시간씩들 하면서 지내니까. 네. 그 참 이상한 부분에.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조명현님이 그런 이제 심부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시에 제가 이거를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일했을 때부터 성남시장 시절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부터 김혜경 씨 자체가 계속 의전을 받았었어요. 공무원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계속 그 의전을 받고 있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저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하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당시에 제가 일했던 직장에 뭐 고위 간부 그다음에 확인하기 하러 나오는 공무원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1, 2년이 아니고 재선 됐을 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저는 그걸 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업무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갔으니까 막내 비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일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냥 업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배수연 씨도 저한테 계속 그 압박을 주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모든 게 이게 비서 트레이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이제 공익 제보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 아내의 생각이 제일 컸고요. 제가 이거 이재명 지사가 10월 말쯤에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된 후에 경기도지사 퇴직하고 나고 저도 이제 당연 퇴직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같이 그 업무를 같이 봤어요. 여전히 봤는데 그 이후에 12월 초쯤에 제가 언론을 봤더니 이게 불법 의전이다라는 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처음 언론에서 보도된 게 김혜경과 배소영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불법 의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건 당연한 비서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도 다 이게 불법 아닌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좀 이건 불법이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나요? 이 자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대선 전국이었으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참 막 대선의 주요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공익 제보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조명현님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이재명 낙선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평론가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겁이 안 나셨나 모르겠네. 지금도 겁이 납니다. 겁이 안 나진 않습니다. 늘 겁이 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저희지만 이제 저희 국민도 그렇고 저희 뭐 조카나 앞으로 커갈 친구들이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더 컸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명현님의 그 부인의 역할이 지금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지만 굉장히 주요했다, 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인께도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 국가의 보호,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 이게 좀 지나치게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당연히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뭐 굉장히 큰 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전혀 없었고요. 네네. 당연히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네. 정말 이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못 해준 상황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나가서 뭘 알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국가에서 네. 뭐 지원이나 아니면 뭐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하. 근데 저만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공익신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신고자들도 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의 삶이 거의 포기하는 상태들이 아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법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게 뭐 오늘 한두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공익제보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비슷한 처지라고 하시니까 네, 이거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우리 집권당과 정부가 좀 책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문제 제기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 후에 공익제보 하신 후에는 이제 이재명을 만나신 적은 없죠. 네,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네, 김혜경도 보신 적 없고요. 네, 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TV만 보면 나오잖아요. 매일 보죠. 네, 그렇죠. 매일 봅니다. 이재명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하시고 책임을 지셔가지고 국민들한테 떳떳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혜경한테는 하고 싶은. 전에 한번 그 대선 당시에 예.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서 느꼈던 거는 누구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납득을 여러 번 봤는데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과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 사과 자체도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씨도 이제는 좀 사실 얘기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짓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네, 네. 네, 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좀 편하게 사시라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김혜경의 최측근이면서 우리 조명현님 위해서 사실은 엄청 갑질을 한 것 같던데 네. 배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1심 판결 나고 2심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언론 보고 듣고 있는데 네.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도 본인이 다 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사실과 진실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갖고 본인도 이제는 좀 사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소연도 뭐 이른바 무슨 여러 가지 협박이나 의리 때문에 지금 자꾸 이재명, 김혜경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네. 좀 사실 얘기하고 좀 편하게 감옥을 살든 뭐 인생을 살든. 네,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조명현 이 공익제보자 조명현님을 모시고 쭉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현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을 길게 하시지는 않는데 특별히 사실만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얘기, 네, 맞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얘기만 하고 다른 이른바 추정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거는 어쨌든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제가 이 제보를 하고 나서 네. 대부분의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뭐 패널들 얘기 들어보면 네.
제가 이 얘기의 신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프레임으로 가시더라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김은혜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를 비방하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을 놓고 그거 갖고 맞냐 틀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제 자체에 대한 비방을 하려고 자꾸 하시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셔서 네. 저는 이 사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사실만 갖고 얘기하자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조명현 님이 그 공익 제보한 사건은 이재명 김혜경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횡령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하신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까지 가서 유무죄가 가려질 텐데 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가 결론이 나서 네. 조명현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돼야 비로소 조금 한시름 놓으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네. 그 상황이 저도 예측도 안 되고 네. 예상도 안 돼서 네. 매일매일 그거에 대해서 이걸 제보를 한 거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자꾸 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조명현 님의 대담을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후원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동시에 후원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듣기는 쉽지 않으니까 집중하시느라고 후원하지 않으신 분들 방송 끝나는 대로 조명현 공익제보자 조명현 님의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말고는 믿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조명현과 그 부인의 그 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국민만큼 든든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네. 뭐 정치 권력을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네. 예. 그걸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믿고 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제가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저희 와이프, 부인, 아내의 힘이 제일 큰 것도 사실이고 가족한테 미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 방금 주신 대로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응원해 주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걸릴지는 저 예상도 안 되는데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보고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 용기 내셔서 와주셨습니다. 예, 다시 좀 상황 봐가면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님과의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